네,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 네.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이죠. 평화개혁연대에 참석했다가 혼쭐이 났군요. 그러니까 이 평화개혁토론연대라는 게 사실 우리 말하는 그 호남파 의원들 네. 주축이 되어서 구성한 모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래된 당원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당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모임에서도 실제 발언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은 당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기상으로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 김무성 대표가 시간을 정해놓고 역산해 나가면서 이제 압박해왔던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똑같은 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1월이 되게 되면은 통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저렇게 물리적인 저지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결단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해라, 적폐 세력 꺼져라, 뭐 이런 등등의 험악한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했는데요. 반면에 노 기자, 박지원 의원이 단상에 섰을 때는 모습이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모임 자체가 통합 반대하는 파들의 세미나였잖아요.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조용하게 경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위기가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유승민 대표의 허락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3당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없이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할 때 조용히 경청하고 박수치는 모습 외에도 단상에 오를 때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기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에스코트를 해서 빨리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불러서 뭔가 봉변을 실컷 당하고는 빨리 내보내는 이런 모습이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중진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외연 확장 필요 없다. 국민의당만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길 의원은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하고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되게 재밌는 신경전도 어제 이제 한번 본 게 뭐냐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잖아요. 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글을.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저는 이걸 왜 얘기하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비례대표 8번. 그러니까 안 받고 국민의당 와가지고 이 고생을 겪는다라고 썼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상당한 친박 의사였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떠나는 마당에 국회 떠나는 마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번 더 때려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계 또는 이제 친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모멸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 최명길 이제 전 의원이 됐죠.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강병규 기자, 안철수 대표랑 이 최명길 전 의원이 또 만났다면서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평화개혁연대가 안철수 대표에게 냉탕이었다면 이 모임은 안철수 대표에게 온탕이었는데요. 아, 좋은 표현인데요? 예, 왜냐하면 연대를 좀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통합포럼에서의 참석인데요. 이렇게 유승민 대표와 서로 맞잡고 악수를 했는데 최명길 전 의원, 의원직 상실한 뒤에 거의 공개 행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명길 전 의원을 멀찌감치서 보다가 지금 최명길 전 의원. 이제 어깨를 툭 치고 위로를 해주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기자들이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연석이 하나 준 면도 있겠지만 최전 안철수계의 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라는 게 목격담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꼿꼿이 이제 통합연대를 외쳤습니다. 그랬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중한 이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남을 2박 3일 가는데 가는 지역이 의미심장하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호남에는 중진들, 국민의당 중진들,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중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날짜별로 보시면요. 첫째 날인 9일에는 전남, 목포를 찾는데 여기가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또 광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마지막 날은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고요. 특히 이제 9일 목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요. 그리고 10일에는 김대중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정말 지역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중진 의원들 그리고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당원들과 좀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아니죠. 9일에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를 안철수 대표가 찾는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근데 호남 뭐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장 오늘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일침을 가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한국당까지 통합을 추진해가지고 결국 3당 합당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설로서 계속 이제 유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간다고 하지만은 쥐구멍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쥐구멍. 예. 근데 이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쥐구멍이라 표현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기도 어렵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집권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과 네.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이 상당히 다른 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국회인데요. 이번 예산국회 때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했다고 이제 자임하고 있지만은 자평하고 있죠.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받아낸 것이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지역주의적 색채가 강한 예산들이거든요. 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공항으로 KTX 돌리기 위해 가지고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게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던 제3당 예. 중도 정당의 이미지라면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 정당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양쪽에 이렇게 뭐 줄을 대면서 뭔가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형태가 중도 정당 제3당의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이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어. 박지원 대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예. 끌고 가는데 끌려갔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외 대표의 서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번에 그래서 둘은 이제 생각하는 제3정당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갈라서는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준석 위원장의 평가였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좀 논란 많은 것 같은데요. 바짝 속도를 내서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먼저 문 총장의 이야기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 발언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강병규 기자, 네. 우선 야당 말고요.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자, 우선 여당은 사실 전 정권 적폐 수사를 4, 5년 내내 혹은 무기한 내내 하고 싶을 텐데 여당에서 쓴소리를 좀 냈습니다. 저희가 여당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 청산 피로감에 그런 공세에 대한 일국의 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검사의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굳은 표정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 문무일 총장의 그 발언이 계속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저 방금도 말씀했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보수 야권을 제외하고서요. 예,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감에 고충을 토로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안민석 의원은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하는 게 한 달 내로 끝낼 일이냐라고 강하게 따졌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급하게 마무리했다가 이거 부실 수사 된다. 검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죠. 예, 부실 수사 우려를 표명을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예.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니고 식당 메뉴. 예, 내년 1월 1일부터 설렁탕 안 팔겠습니다 하는 꼴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이게 연내에 끝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적폐 수사 계속해야죠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여당 분위기를 살펴봤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사실 어제도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연 이틀째 약간 수습에 나선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적폐청산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동안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치니까 이걸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 총장이 적폐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문 총장이 한 말을 해석을 해주기도 했고요. 오늘은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 지금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수습을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네. 그 문 총장이 실제로 뭔가 이제 자신이 약간 청와대와는 좀 반기를 들고 좀 적폐수사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석방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리한 수사인 그러니까요. 아닌지는 예, 예. 문무일 총장께서도 지금까지 검사로 쭉 살아오신 분인데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무리했던 부분이 있었더니만은 나중에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예. 나중에 그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또 이번 정권에서 또 참 안 좋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들 때는 그걸 접겠다는 것이 당연히 검찰 측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검찰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한쪽으로는 또 공수처 만들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적 반발 같은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혹시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은 근데 이게 좀 약간 예사롭지 않은 것이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엇박자라고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물음표를 달아놨죠. 1차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문 총장이 서로의 생각 다른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고요. 자, 2차전.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적폐청산 수사 밀고 나가야 합니다. 5년 내내까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계속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 총장은 아닙니다. 지금 어수선해요.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2차전인 꼴인데 강병규 기자, 네. 청와대도 약간 뭐랄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이게 불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브리핑,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까 노은지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올 한 해 안에 어떻게 다 끝내겠냐 이 수사를 이렇게 얘기한 거 봤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런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전 정권 적폐 수사의 최대 화두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요, 올해가. 올해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피의자로 소환이 되느냐, 네. 뭐 수사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유념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발언이 두 가지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혹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을 해서 정권 적폐 수사를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항의의
표출을 한 것인지라는 예. 분석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게 정치보복 수사라고 충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수사 확대 말라라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게 검찰 내부의 그 안팎의 그런 알겠습니다. 반응입니다. 자, 청와대 쪽 기류는 강병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법 쪽에는 어떤 좀 기류가 있어요? 좀 노 기자가 취재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달 일이니까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이제 국정원의 어떤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검찰 내부가 그때 엄청 술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를 겨냥할 정도로 급하게 수사를 했어야 됐느냐, 네. 무리한 수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좀 이제 건수별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내사를 한 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데 예. 지금은 거의 다 국정원, 뭐 TF에서 넘어온 수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가 하명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실제로 검찰 내부는 좀 격앙된 반응이다 보니까 전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조금 다스리는 뭐 약간 이제 좀 진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런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다 들어봤습니다. 청와대 기류, 법 쪽의 기류요. 자, 그렇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요.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조용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떠들썩하게 일을 진행하면은요. 본말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파헤치는 것, 국민 공감 얻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저 얘기는 여러모로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할 때 이게 망신주기의 단계로 넘어가고 좀 무리한 수사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보면 논두렁식에 나왔을 때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었어요. 보면은 망신주기 목적이 더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저도 몇 군데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김관진 장관이 호남 사람을 뽑지 말라 그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과정들이 과연 이게 수사를 위한 이런 것들이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훌륭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감지한 것이죠. 이게 국민들도 당연히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점을.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좀 완급 조절을 하는 의미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적폐 수사를 저희가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하고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이 적폐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데 문무일 총장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약간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전 조율을 중앙지검장과 안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검장에게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조율 없이 본인이 발표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지검장의 수사에도 약간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특히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팀장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수사가 본인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에 항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좌천을 겪었던 그런 인물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는 예전 수사를 뭐 다시 재개를 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조계 압박해서는 너무 사심을 담아서 하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특히 문무일 총장이 좀 제동을 걸기 위한 행동,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왔습니다.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검사의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굳은 표정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 문무일 총장의 그 발언이 계속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네. 저 방금도 말씀했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예. 보수 야권을 제외하고서요. 예,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 피로감에 고충을 토로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안민석 의원은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하는 게 한 달 내로 끝낼 일이냐라고 강하게 따졌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급하게 마무리했다가 이거 부실 수사 된다. 검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알겠죠. 예, 부실 수사 우려를 표명을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예. 이게 무슨 식당 메뉴도 아니고 식당 메뉴. 예, 내년 1월 1일부터 설렁탕 안 팔겠습니다 하는 꼴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이게 연내에 끝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적폐 수사 계속해야죠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노은지 기자. 우리가 여당 분위기를 살펴봤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청와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사실 어제도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연 이틀째 약간 수습에 나선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적폐청산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동안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하여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 청와대는 지금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비치니까 이걸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 총장이 적폐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문 총장이 한 말을 해석을 해주기도 했고요. 오늘은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 지금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수습을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또 청와대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네. 그 문 총장이 실제로 뭔가 이제 자신이 약간 청와대와는 좀 반기를 들고 좀 적폐수사 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구속 적부심에서 이제 석방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리한 수사인 그러니까요. 아닌지는 예, 예. 문무일 총장께서도 지금까지 검사로 쭉 살아오신 분. 네,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 네.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이죠. 평화개혁연대에 참석했다가 혼쭐이 났군요. 그러니까 이 평화개혁토론연대라는 게 사실 우리 말하는 그 호남파 의원들 네. 주축이 되어서 구성한 모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래된 당원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당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모임에서도 실제 발언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은 네. 당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기상으로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네. 과거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 김무성 대표가 시간을 정해놓고 역산해 나가면서 이제 압박해왔던 것처럼 네. 박지원 대표가 똑같은 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1월이 되게 되면은 통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저렇게 물리적인 저지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결단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해라, 적폐 세력 꺼져라, 뭐 이런 등등의 험악한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했는데요. 반면에 노 기자, 박지원 의원이 단상에 섰을 때는 모습이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모임 자체가 통합 반대하는 파들의 세미나였잖아요.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조용하게 경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위기가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유승민 대표의 허락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3당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없이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할 때 조용히 경청하고 박수치는 모습 외에도 단상에 오를 때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기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에스코트를 해서 빨리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불러서 뭔가 봉변을 실컷 당하고는 빨리 내보내는 이런 모습이어서 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지금 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중진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외연 확장 필요 없다. 국민의당만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길 의원은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하고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군요. 저는 되게 예. 재밌는 신경전도 어제 이제 한번 본 게 뭐냐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잖아요. 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글을 근데 그 앞에 남겼었죠. 있었던 내용이 저는 이걸 왜 얘기하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예.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비례대표 8번. 그러니까 안 받고 예. 국민의당 와가지고 이 고생을 겪는다라고 썼잖아요. 예, 예. 이 말은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상당한 친박 의사였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떠나는 마당에 국회 떠나는 마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번 더 때려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계 또는 이제 친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모멸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 최명길 이제 전 의원이 됐죠.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강병규 기자 안철수 대표랑 이 최명길 전 의원이 또 만났다면서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평화개혁연대가 안철수 대표에게 냉탕이었다면 이 모임은 안철수 대표에게 온탕이었는데요. 아, 좋은 표현인데요? 예, 왜냐하면 연대를 좀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통합포럼에서의 참석인데요. 예. 이렇게 유승민 대표와 서로 맞잡고 악수를 했는데 최명길 전 의원, 의원직 상실한 뒤에 거의 공개 행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최명길 전 의원을 멀찌감치서 보다가 아, 지금 최명길 전 의원. 예, 이제 어깨를 툭 치고 위로를 해주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기자들이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연석이 하나 준 면도 있겠지만 최전 안철수계의 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라는 게 목격담이었는데요. 예. 이런 와중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꼿꼿이 이제 통합연대를 외쳤습니다. 그랬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중한 이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남을 2박 3일 가는데 가는 지역이 의미심장하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호남에는 중진들, 국민의당 중진들,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중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날짜별로 보시면요. 첫째 날인 9일에는 전남, 목포를 찾는데 여기가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또 광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마지막 날은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고요. 특히 이제 9일 목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요. 그리고 10일에는 김대중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정말 지역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중진 의원들 그리고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당원들과 좀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아니죠. 9일에 인데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좀 무리했던 부분이 있었더니만은 나중에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예. 나중에 그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또 이번 정권에서 또 참 안 좋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들 때는 그걸 접겠다는 것이 당연히 검찰 측의 의지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검찰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한쪽으로는 또 공수처 만들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적 반발 같은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혹시 그 그래픽 화면을 보면은 근데 이게 좀 약간 예사롭지 않은 것이요.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엇박자라고 저희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물음표를 달아놨죠. 1차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문 총장이 서로의 생각 다른 것이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고요. 자, 2차전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적폐청산 수사 밀고 나가야 합니다. 5년 내내까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계속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 총장은 아닙니다. 지금 어수선해요. 올해 안에 끝내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2차전인 꼴인데 강병규 기자, 네. 청와대도 약간 뭐랄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이게 불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청와대 예. 관계자들의 이런 브리핑,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까 노은지 기자도 설명을 했지만 올 한 해 안에 어떻게 다 끝내겠냐 이 수사를 이렇게 얘기한 거 봤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런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올해 전 정권 적폐 수사의 최대 화두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요, 올해가. 올해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피의자로 소환이 되느냐, 네. 수사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청와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유념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수사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 발언이 두 가지로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혹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을 해서 정권 적폐 수사를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항의에 표출을 한 것인지라는 예. 분석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가이드라인 하나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이제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게 정치보복 수사라고 충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수사 확대 말라라는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게 검찰 내부의 그 안팎의 그런 알겠습니다. 반응입니다. 자, 청와대 쪽 기류는 강병규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 법 쪽에는 어떤 좀 기류가 있어요? 좀 노 기자가 취재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달 일이니까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이제 국정원의 어떤 그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검찰 내부가 그때 엄청 술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를 겨냥할 정도. 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를 안철수 대표가 찾는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근데 호남 뭐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장 오늘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일침을 가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한국당까지 통합을 추진해가지고 결국 3당 합당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설로서 계속 이제 유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간다고 하지만은 쥐구멍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쥐구멍. 예. 근데 이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쥐구멍이라 표현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기도 어렵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집권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과 네.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이 상당히 다른 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국회인데요. 이번 예산국회 때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했다고 이제 자임하고 있지만은 자평하고 있죠.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받아낸 것이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지역주의적 색채가 강한 예산들이거든요. 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공항으로 KTX 돌리기 위해 가지고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게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3당 예. 중도 정당의 이미지라면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 정당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양쪽에 이렇게 뭐 줄을 대면서 뭔가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형태가 중도 정당 제3당의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이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어. 박지원 대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예. 끌고 가는데 끌려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내 대표의 서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번에 그래서 둘은 이제 생각하는 제3정당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갈라서는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함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준석 위원장의 평가였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좀 논란 많은 것 같은데요. 바짝 속도를 내서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먼저 문 총장의 이야기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 발언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강병규 기자, 네. 우선 야당 말고요.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자, 우선 여당은 사실 전 정권 적폐 수사를 4, 5년 내내 혹은 무기한 내내 하고 싶을 텐데 여당에서 쓴소리를 좀 냈습니다. 저희가 여당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 피로감에 그런 공세에 대한 일국의 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걸로 보여집니다.